바다의 숨결이 거칠게 몰아치는 밤, 제주도 외딴 어촌 마을의 하늘은 먹구름으로 뒤덮였다. 폭풍은 마치 세상을 집어삼킬 듯 포효했고 파도는 거대한 소나기처럼 해안가를 핥히었다. 그 밤, 5살의 강민재는 어머니 박수진의 품에 안겨 부서질 듯 떨리는 목재 집안에서 아버지의 귀환을 기다렸다. 어부였던 아버지, 강태훈은 그날 새벽 생계를 위해 배를 띄웠다. 그러나 폭풍은 자비를 베풀지 않았다. 배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아버지의 웃음소리는 영영 민재의 기억 속에서만 맴돌았다. 그날 밤, 민재는 어머니의 흐느낌 속에서 잠들었고 그의 어린 마음은 알지 못했다. 그 순간부터 그의 삶은 영원히 바뀌었다는 것을. 제주도의 작은 어촌 마을, 파도가 부서지는 해변과 짠내 나는 바람이 일상인 곳, 우민재의 어린 시절은 이곳에서 펼쳐졌다. 바다를 등지고 선 초라한 목재집은 그의 전 세계였다. 집은 비바람에 낡아 창문 틈으로 바람이 새어 들어왔고 지붕은 비가 올 때마다 새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집 안에는 따뜻함이 있었다. 박수진, 민재의 어머니는 홀로 남은 가정을 지탱하는 기둥이었다. 그녀는 새벽녘부터 어시장에서 생선을 팔고 낮에는 해변을 따라 행상을 다녔다. 손은 갈라지고 거칠어졌지만 그녀의 눈빛은 언제나 단단했다. 민재가 잠든 밤, 그녀는 홀로 촛불 아래에서 낡은 옷을 꿰매며 속삭이곤 했다. 민재야, 너는 나처럼 고생하지 않을 거야. 꼭 좋은 삶을 살아야 한다. 민재는 어머니의 그 말을 가슴에 새겼다. 5살의 그 끔찍한 밤 이후, 그는 아버지의 빈자리를 메우려는 듯 어머니를 더 의지하게 되었다. 아침이면 어머니가 생선을 손질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민재는 작은 손으로 그녀를 도왔다. 엄마, 나도 생선 팔 거야. 그는 천진난만하게 외쳤다. 그러나 수지는 웃으며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아니, 민재야. 넌 책을 읽고 큰 세상으로 나가야 해. 바다는 우리를 먹여 살렸지만 너는 더 큰 꿈을 꿔야 한다. 그녀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다. 어촌 마을의 삶은 결코 쉽지 않았다. 겨울이면 매서운 바람이 해변을 휩쓸었고 여름이면 태양은 피부를 태울 듯 뜨거웠다. 수지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며 민재를 학교에 보냈다. 마을에는 초등학교 하나뿐이었고 중학교는 배를 타고 1시간 거리의 다른 마을로 가야 했다. 민재가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수지는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 점심을 굶곤 했다. 민재는 그런 어머니의 희생을 어렴풋이 느끼며 공부에 매달렸다. 그는 책을 읽으며 세상 너머의 가능성을 꿈꿨다. 서울의 높은 빌딩, 빛나는 도시, 그리고 어머니가 더 이상 고생하지 않아도 되는 삶, 그 꿈은 민재의 가슴에서 점점 커져갔다. 민재가 12살이 되던 해, 마을에 큰 태풍이 몰아쳤다. 그 해는 유난히 힘들었다. 어획량이 줄어들어 수진의 수입은 반토막이 났고 집 지붕은 폭풍에 날아가 버렸다. 민재는 어머니가 마을 사람들에게 돈을 빌리러 다니는 모습을 처음 보았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떨리는 목소리로 도움을 청했다. 민재를 학교에 계속 보내고 싶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그 모습을 본 민재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다. 그는 어머니 몰래 밤늦게까지 촛불 아래에서 공부했다. 내가 성공해야 해. 엄마를 더 이상 이렇게 만들지 않을 거야. 그는 이를 악물며 다짐했다. 그의 노력은 결실을 맺기 시작했다. 민재는 마을 학교에서 늘 1등을 놓치지 않았다. 선생님들은 그를 제주의 보물시라 불렀다. 16살, 민재는 서울의 명문 고등학교에 장학생으로 입학할 기회를 얻었다. 수지는 그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렸다. 민재야, 내가 이렇게 훌륭해질 줄 알았어. 그녀는 말했다. 하지만 그 기쁨 뒤에는 이별의 아픔이 있었다. 민재가 서울로 떠난다는 것은 수진이 홀로 제주에 남는다는 뜻이었다. 민재는 어머니를 설득하려 했다. 엄마, 같이 서울로 가요. 내가 돈 벌어서 좋은 집에서 살게 해줄게요. 그러나 수지는 고개를 저었다. 바다는 내 집이야, 민재야. 넌 내 길을 가. 엄마는 여기서 너를 응원할게.
서울에서의 생활은 민재에게 새로운 도전이었다. 그는 낡은 기숙사방에서 밤늦게까지 책을 붙들고 공부했다. 도시의 화려함은 그를 잠시 현혹했지만 어머니의 얼굴이 떠오를 때마다 그는 정신을 차렸다. 제주에서 보내온 어머니의 편지는 늘 같은 말로 끝났다. 민재야, 건강하고 행복해라. 엄마는 괜찮다. 하지만 편지 사이에 끼워진 말린 멸치와 김치는 어머니의 고단한 손길을 말해주었다. 민재는 그 김치를 먹으며 눈물을 삼켰다. 그는 어머니의 희생을 갚기 위해 더 열심히 공부했다. 수년이 흘렀다. 민재는 서울의 명문법대에 입학했고 졸업 후 부산의 대형 로펌에서 금융 전문 변호사로 일 시작했다. 그의 이름은 업계에서 빠르게 알려졌다. 그는 세련된 정장을 입고 고층 빌딩에서 바다를 내려다보며 일했다. 하지만 그 바다는 제주의 바다와는 달랐다. 제주의 바다는 거칠고 따뜻하고 어머니의 품 같았다. 부산의 바다는 차갑고 멀게만 느껴졌다. 민재는 성공의 정점에 섰지만 마음 한구석은 늘 비어 있었다. 그는 어머니를 부산으로 모셔오고 싶었다. 이제 그는 넓은 아파트와 안정된 수입을 가졌다. 엄마, 이제 편히 사세요. 제가 다 할게요. 그는 전화로 애원했다. 하지만 수지는 여전히 고개를 저었다. 민재야, 바다는 나를 위로해. 이곳이 내 집이야. 넌 내 삶을 살아.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 안에는 아들에 대한 무한한 사랑이 담겨 있었다. 민재는 어머니의 결정을 존중했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불안이 싹 텄다. 그는 어머니가 혼자 있는 제주를 떠올릴 때마다 어린 시절의 그 폭풍 우 치던 밤이 떠올랐다. 아버지를 잃은 그 밤, 어머니는 그를 품에 안고 속삭였다. 민재야, 무서워하지 마. 엄마가 여기 있어. 이제 민재는 성공한 변호사였지만 어머니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그의 마음을 짓눌렀다. 어느 날 민재는 제주로 돌아갔다. 어머니의 집은 여전히 낡았고 바닷바람에 삐걱거렸다. 수지는 여전히 새벽이면 어시장으로 향했고 손은 더 거칠어져 있었다. 민재는 어머니를 끌어안으며 말했다. 엄마, 이제 제가 지켜줄게요. 수지는 미소 지으며 그의 손을 잡았다. 민재야, 넌 이미 나를 지켰어. 내가 이렇게 잘 자란 것만으로도 충분해. 그 순간 민재는 다짐했다. 그는 어머니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더 큰 성공을 이루고 어머니에게 편안한 삶을 선물할 것이다.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다. 그의 앞에 놓인 새로운 삶, 부산에서의 사랑, 배신, 그리고 깨달음이 그의 결심을 시험할 것이라는 사실을. 부산의 해운대 해변, 석양이 바다 위로 붉은 빛을 흩뿌리던 그 순간 강민재는 무릎을 꿇었다. 그의 손에는 반지가 들려 있었다. 반지는 화려하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이 담긴 보석이었다. 맞은편에 선 이하연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바닷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흩날렸고 그녀의 미소는 민재의 가슴을 뛰게 했다. 하연아, 나와 결혼해줘. 민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하연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응, 민재야. 나도 너를 사랑해. 그 순간 파도는 그들의 약속을 축하하듯 부드럽게 해변을 어루만졌다. 민재는 알지 못했다. 이 달콤한 순간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기억이 될 것이며 동시에 다가올 배신의 전주곡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부산은 민재에게 새로운 시작이었다. 제주에서의 고단한 어린 시절을 뒤로하고 그는 이제 고층 빌딩이 즐비한 도시에서 금융 전문 변호사로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었다. 그의 사무실은 해운대의 고급 오피스텔에 자리 잡고 있었다. 창밖으로 펼쳐진 바다는 제주의 바다와는 달랐다. 제주의 바다는 거칠고 따뜻하며 어머니의 품 같았다. 하지만 부산의 바다는 세련되고 차갑게 반짝였다. 민재는 그 바다를 보며 어머니를 떠올렸다. 박수진 여사는 여전히 제주에서 홀로 바닷바람을 맞으며 살아가고 있었다. 그는 어머니를 부산으로 모셔오고 싶었지만
그녀는 고집스럽게 제주를 떠나지 않았다. 바다는 내 친구야, 민재야.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민재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렸다. 하지만 그는 어머니의 결정을 존중하며 더 열심히 일했다. 언젠가 어머니에게 편안한 삶을 선물하리라 다짐하면서. 그러던 어느 날 민재는 회사 연말 파티에서 이하연을 만났다. 하연은 마케팅팀의 신입 사원이었다. 그녀는 날카로운 지성과 따뜻한 미소를 겸비한 여성이었고 그녀의 웃음은 방 안을 밝게 만들었다. 민재는 그녀의 첫인상에 끌렸다. 파티에서 우연히 마주친 그녀와의 대화는 자연스럽고 편안했다. 민재 씨, 제주 출신이시죠? 바다 얘기 좀 해주세요. 하연이 장난스러운 눈빛으로 물었다. 민재는 웃으며 제주의 바다, 파도 소리, 그리고 어머니가 손질하던 생선 냄새를 이야기했다. 하연은 그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진심으로 웃었다. 그날 밤, 민재는 그녀의 전화번호를 받으며 가슴이 두근거렸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렘이었다. 두 사람은 곧 자주 만나기 시작했다. 하연은 민재의 바쁜 일정에 맞춰 그를 배려했다. 민재가 야근으로 지칠 때면 그녀는 깔끔하게 포장된 도시락을 사무실로 가져왔다. 너무 무리하지 마, 민재야. 그녀는 부드럽게 말하며 그의 손을 잡았다. 도시락 안에는 정성스럽게 준비된 반찬과 따뜻한 밥이 담겨 있었다. 김치찌개, 고등어구이, 그리고 그녀가 직접 만든 나물. 민재는 그 음식을 먹으며 제주에서 어머니가 해주던 밥상을 떠올렸다. 하연아, 너 음식 정말 잘해. 그는 감동한 목소리로 말했다. 하연은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다. 너 좋아하니까 더 열심히 만들게 돼. 민재는 하연의 세심함에 점점 더 빠져들었다. 그녀는 그의 집을 방문해 청소를 도왔고 그의 옷을 다림질하며 작은 메모를 남기곤 했다. 오늘도 힘내, 민재야. 그 메모를 볼 때마다 민재는 미소 지었다. 그는 하연과 함께 있는 시간이 점점 더 소중해졌다. 그녀는 그의 바쁜 삶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었다. 민재는 그녀와 함께라면 제주에서의 고단했던 기억을 잊고 진정한 가정을 꾸릴 수 있을 거라 믿었다. 1년 뒤, 민재는 해운대 해변에서 하연에게 청혼했다. 그들의 결혼식은 소박했지만 사랑으로 가득했다. 부산의 작은 예식장에서 열린 결혼식에는 민재의 어머니 박수진 여사도 참석했다. 수진은 아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민재야, 하연이 좋은 사람이야. 잘 부탁해. 그녀는 하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하연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민재를 잘 챙길게요. 그 순간, 민재는 가슴이 벅찼다. 어머니와 사랑하는 여인이 함께 있는 모습은 그가 꿈꿔온 완벽한 그림이었다. 결혼 후, 하연은 일을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되기로 했다. 민재야, 내가 바쁘니까 내가 집을 책임질게. 너는 일에만 집중해. 그녀는 다짐하듯 말했다. 민재는 그녀의 결정을 존중했다. 그는 하연이 자신의 성공을 뒷받침해주는 든든한 동반자라고 믿었다. 결혼 첫 6개월은 꿈만 같았다. 하연은 매일 아침 민재를 위해 아침 식사를 준비했고 저녁이면 함께 해운대 해변을 산책했다. 그들은 손을 잡고 바다를 바라보며 미래를 이야기했다. 민재야, 우리 나중에 아이 낳으면 제주에 놀러 가자. 어머니께도 보여주고 싶어. 하연이 말했다. 민재는 그녀의 말을 들으며 행복에 젖었다. 하지만 그 행복 속에서도 민재는 어머니를 떠올렸다. 그는 하연에게 제주로 함께 가자고 제안했다. 하연아, 엄마가 보고 싶어. 우리 같이 제주 가서 엄마랑 시간 보내자. 하연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미묘한 망설임이 스쳤다. 민재는 그 순간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다. 그는 하연이 바쁜 일정에 적응하느라 피곤한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 망설임은 곧 다가올 균열의 첫 신호였다. 하연은 가끔씩 제주에서 온 수진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 바빠서 정신없었어. 그녀는 변명하곤 했다.
민재는 그녀를 이해하려 애썼다. 그는 하연이 새로운 삶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믿었다. 하지만 어머니의 목소리가 전화 너머로 들릴 때마다 민재는 가슴 한구석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민재야, 하연이 좀 바빠 보이더라. 괜찮은 거지? 수진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떨렸다. 민재는 웃으며 대답했다. 엄마, 걱정 마세요. 하연이 그냥 좀 바빠서 그래요. 하지만 그의 마음은 점점 불안으로 물들어갔다. 그는 알지 못했다. 하연의 미소 뒤에 숨겨진 진심, 그리고 그 진심이 그의 삶을 뒤흔들 것이라는 사실을. 달콤했던 사랑은 이제 서서히 균열을 드러낼 준비를 하고 있었다. 민재는 여전히 하연을 믿었지만 그의 가슴 깊은 곳에서는 작은 의심의 씨앗이 자라기 시작했다. 해운대의 고층 아파트 창밖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다. 빗방울은 유리창을 타고 흘렀고 멀리 보이는 바다는 잿빛 안개로 뒤덮였다. 강민재는 책상에 앉아 서류를 뒤적이며 한숨을 내쉬었다. 최근 맡은 소송은 그의 모든 에너지를 빨아들이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든 것은 서류가 아니었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이하연의 웃음소리, 그녀가 전화로 누군가와 나누는 가벼운 대화였다. 그래, 나중에 보자. 하연의 목소리는 밝았지만 민재는 그 밝음 속에 낯선 거리감을 느꼈다. 결혼 6개월이 지난 지금 그녀의 미소는 여전히 따뜻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변해 있었다. 민재는 고개를 저으며 생각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하지만 그의 가슴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가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경고가 울리고 있었다. 결혼 첫 6개월은 민재에게 꿈만 같았다. 하연은 그의 삶에 따뜻한 빛을 불어넣었다. 그녀가 준비한 아침 식사, 손글씨로 적힌 메모, 그리고 해운대 해변을 함께 걷던 저녁 산책은 민재의 바쁜 일상의 위로가 되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나면서 그 빛은 서서히 흐려지기 시작했다. 하연은 변했다. 그녀는 더 이상 아침 식사를 준비하지 않았고 집은 점점 어수선해졌다. 주방 싱크대에는 설거지가 쌓여 있었고 거실 바닥에는 그녀가 아무렇게나 벗어놓은 옷이 굴러다녔다. 민재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하연이 새로운 역할에 적응하느라 힘든 거야. 그는 자신을 위로하며 생각했다. 하지만 그 변화를 무시하기엔 점점 더 이상한 징후들이 나타났다. 하연은 관리학 자격증을 따기 위해 공부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민재야, 나도 뭔가 이루고 싶어. 내가 열심히 일하는 거 보니까 나도 자극받았어. 그녀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민재는 그녀의 의지를 응원했다. 그는 그녀가 책상에 앉아 노트에 뭔가를 적는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다. 하연아, 너라면 잘할 거야. 그는 그녀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민재는 하연이 실제로 공부하지 않는다는 것을 눈치챘다. 그녀의 책은 펼쳐진 채 먼지만 쌓여 있었고 그녀는 종종 전화기만 들여다보며 시간을 보냈다. 하연아, 공부 잘 돼. 민재가 물으면 그녀는 대충 웃으며 대답했다. 응, 좀 바빠서 정신없네. 그녀의 대답은 늘 모호했고 민재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다. 더 큰 문제는 하연의 어머니 박수진 여사에 대한 태도였다. 민재는 하연에게 제주로 함께 가자고 여러 번 제안했다. 엄마가 우리 둘 다 보고 싶어 하셔. 이번 주말에라도 내려가자. 그는 부드럽게 말했다. 하지만 하연은 매번 핑계를 댔다. 민재야, 페리 타면 멀미해서 힘들어. 다음에 가자. 응. 그녀는 웃으며 그의 손을 잡았지만 그 손길은 예전처럼 따뜻하지 않았다. 민재는 그녀의 거절을 이해하려 애썼다. 하지만 어머니의 전화를 하연이 받지 않는 횟수가 늘어나면서 그의 마음은 무거워졌다. 어느 날 저녁, 민재는 제주에서 온 어머니의 전화를 받았다. 수진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떨리고 있었다. 민재야, 하연이 잘 지내니? 요즘 통 연락이 없어서 그녀의 말투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다. 민재는 가슴이 철렁했다. 엄마, 하연이 좀 바빠서 그래요? 제가 얘기할게요. 그는 애써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하지만 전화를 끊은 후 그는 하연에게 물었다. 하연아, 엄마가 전화했었는데 왜 안 받았어? 하연은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다. 아, 깜빡했나 봐. 다음엔 받을게. 그녀의 무심한 태도는 민재를 당황하게 했다. 그는 어머니의 상처받은 목소리를 떠올리며 마음이 아팠다. 하연의 변화는 점점 더 눈에 띄었다. 그녀는 더 이상 도시락을 싸주지 않았고 저녁 식사는 배달 음식으로 대체되었다. 민재야, 나 요즘 좀 피곤해. 배달시켜 먹자. 그녀는 소파에 누워 전화기를 들여다보며 말했다. 민재는 그녀의 피로를 이해하려 했지만 그녀가 전화로 누군가와 웃으며 대화하는 모습은 그의 마음에 의심의 씨앗을 심었다. 하연아, 요즘 누구랑 그렇게 자주 통화해?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하연은 웃으며 대답했다. 친구들이야. 오랜만에 연락해서 정신없네. 그녀의 대답은 자연스러웠지만 민재는 그녀의 눈빛에서 미묘한 거짓을 감지했다. 민재의 일상은 점점 더 팽팽한 긴장감으로 채워졌다. 그는 회사에서 복잡한 소송을 처리하느라 정신없었지만 집에 돌아오면 또 다른 전쟁이 기다리고 있었다. 하연은 점점 더 집안일을 소홀히 했고 민재는 그녀의 태도에 대해 말하고 싶었지만 싸움을 피하고 싶었다. 그는 하연이 처음 만났을 때의 그 따뜻한 여인으로 돌아오기를 바랐다. 하지만 그녀의 행동은 점점 더 낯설어졌다. 어느 주말, 민재는 하연에게 다시 제주 방문을 제안했다. 하연아, 엄마 생신이 다가와. 이번엔 꼭 같이 가자. 그는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다. 하연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다. 민재야, 나 진짜 바빠. 공부 때문에 정신없어. 그녀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묻어 있었다. 민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하연아, 공부 안 하는 거 나도 알아. 도대체 무슨 일 있는 거야? 그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하연은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더니 이내 웃으며 말했다. 민재야, 왜 이렇게 예민해? 내가 좀 바빠서 그래? 이해해줘. 그녀는 그의 뺨에 키스하며 분위기를 누그러뜨리려 했지만 민재의 마음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다. 그날 밤, 민재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어머니의 얼굴을 떠올렸다. 제주에서 홀로 바닷바람을 맞으며 살아가는 수진 여사. 그녀는 민재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다. 그런데 이제 그의 아내는 그 희생을 무시하고 있었다. 민재는 하연을 사랑했지만 그녀의 태도가 어머니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는 사실이 그의 가슴을 찢었다. 그는 하연에게 직접 묻고 싶었다. 너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 거야? 우리 가족을 존중할 수 있는 거야? 하지만 그는 그 질문을 입 밖으로 내지 못했다. 대신 그는 어머니에게 전화해 말했다. 엄마, 곧 내려갈게요. 하연이랑 같이요. 수지는 웃으며 대답했다. 민재야, 서두르지 마. 하연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민재는 그 안에 외로움을 느꼈다. 민재는 하연이 변한 이유를 찾으려 애썼다. 그는 그녀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아니면 결혼이라는 책임이 그녀에게 너무 무거웠을지도 모른다. 그는 그녀를 믿고 싶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의심이 점점 커져갔다. 하연의 웃음, 그녀의 말, 그녀의 행동 모든 것이 예전과 달랐다. 민재는 알지 못했다. 이 균열은 단순한 오해가 아니었다. 그것은 다가올 폭풍의 전조였다. 그의 사랑, 그의 가정, 그리고 그의 믿음은 곧 시험대에 오를 것이었다. 부산 해운대의 고층 아파트 로비는 한산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강민재는 지친 걸음으로 복도를 걸었다. 그의 손에는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지만 그의 어깨는 무거운 소송의 무게보다 더 깊은 피로로 짓눌려 있었다. 최근 맡은 금융소송은 그의 모든 에너지를 빨아들였다. 하지만 진짜로 그의 가슴을 짓누르는 것은 집안에서 점점 멀어지는 이하연의 모습이었다. 그녀의 웃음은 여전히 방을 밝혔지만 그 안에는 더 이상 따뜻함이 없었다. 민재는 문을 열기 전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오늘은 좀 나아지겠지. 그는 자신을 다독이며 문을 열었다. 하지만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집안의 따뜻한 불빛이 아니라 그의 삶을 산산조각 낼 충격적인 진실이었다. 민재의 아파트는 해운대의 고급 주거단지에 자리 잡고 있었다. 바다를 내려다보는 넓은 창문, 세련된 가구, 그리고 하연이 처음 이사 왔을 때 손수 꾸민 장식들은 한때 이곳을 따뜻한 보금자리로 만들었다. 하지만 이제 그곳은 어수선했다. 주방에는 배달 음식 용기가 쌓여 있었고 소파 위에는 하연의 옷이 아무렇게나 던져져 있었다. 민재는 한숨을 쉬며 가방을 내려놓았다. 하연은 소파에 누워 전화기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다녀왔어, 민재가 말했다. 하연은 고개도 들지 않고 대답했다. 응, 수고했어. 그녀의 목소리는 무심했고 민재는 그 무심함에 가슴이 아렸다. 그는 하연에게 다가가 말을 걸려 했지만 문득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문을 열자 아파트 단지의 부녀회장인 김 여사가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평소와 달리 굳어 있었다. 민재 씨, 잠깐 얘기 좀 할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진지했다. 민재는 의아한 표정으로 그녀를 따라 로비로 내려갔다. 김 여사는 손에 낡은 플라스틱 통을 들고 있었다. 이거 쓰레기통에서 찾았어요. 민재 씨 거 같은데. 그녀는 망설이며 통을 내밀었다. 민재는 그 통을 보자마자 숨이 멎는 듯 했다. 제주에서 어머니가 보내온 김치와 멸치가 담겨 있던 바로 그 용기였다. 어머니, 박수진 여사가 손수 준비한 음식이었다. 이게 왜 쓰레기통에? 민재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김 여사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하연 씨가 버린 거예요. 제가 우연히 봤어요. 그리고 이걸 같이 찾았어요. 그녀는 작은 디지털 녹음기를 내밀었다. 민재의 손이 떨리며 녹음기를 받아들었다. 그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했다. 하연이 어머니의 음식을 버렸다고? 그럴 리가 없었다. 하연은 그의 아내였다. 그녀는 어머니를 존중한다고 했었다. 하지만 김 여사의 진지한 눈빛은 그의 희망을 짓밟았다. 민재는 집으로 돌아와 거실에 앉았다. 하연은 여전히 소파에 누워 전화기를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그는 그녀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떨리는 손으로 녹음기를 켰다. 하연의 목소리가 방 안을 채웠다. 그 시골 할멈이 보내는 김치랑 멸치, 진짜 짜증나. 내가 이런 거 먹을 사람 같아? 민재는 돈만 벌면 돼, 그 멍청한 놈. 내가 뭘 하든 눈치도 못 챌 거야. 그리고 솔직히 더 나은 남자를 찾을 수도 있지.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다. 민재는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가슴이 조여왔다. 하연의 말이 그의 심장을 칼로 찌르는 듯 했다. 그녀가 어머니를 시골 할멈이라 부르고 그를 멍청한 놈이라 조롱한 것이었다. 그리고 왜도? 민재는 믿을 수 없었다. 그의 사랑, 그의 믿음, 그의 가정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하연아, 민재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하연은 고개를 들더니 녹음기를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민재야, 그게 오해야. 그녀는 급히 일어나 변명하려 했지만 민재는 그녀를 막았다. 오해. 이게 오해라고. 그는 녹음기를 바닥에 던졌다. 플라스틱 조각이 튀며 방 안을 울렸다. 하연은 눈물을 흘리며 그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민재는 그녀를 뿌리쳤다. 내 어머니를 그렇게 모욕하고 나를 배신했어? 이게 오해라고.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고통으로 떨렸다. 하연은 무릎을 꿇고 애원했다. 민재야,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제발. 하지만 민재의 눈에는 더 이상 그녀를 향한 사랑이 없었다. 그 자리에는 배신당한 남자의 차가운 분노만 남아 있었다. 민재는 그날 밤 짐을 싸서 집을 나왔다. 그는 호텔로 향하며 어머니를 떠올렸다. 제주에서 홀로 바닷바람을 맞으며 그를 위해 음식을 보내온 어머니. 그녀의 손은 거칠었지만 그 손이 담은 사랑은 순수했다. 그런데 하연은
그 사랑을 쓰레기통에 버렸다. 민재는 차 안에서 눈물을 흘렸다. 그는 어머니에게 전화했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흐느낌으로 갈라졌다. 수지는 부드럽게 대답했다. 민재야, 무슨 일이든 엄마한테 말해. 엄마는 언제나 너 편이야. 이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민재는 그 안에서 깊은 슬픔을 느꼈다. 다음 날, 민재는 제주로 향했다. 그는 어머니와 마주 앉아 녹음기에 대해 물었다. 수지는 눈을 내리깔며 천천히 입을 뗐다. 하연이가 나를 집에 들이지 않았어. 전화도 안 받더라. 그래서 혹시나 해서 음식통에 녹음기를 넣었지? 내가 상처받을까 봐 말하지 않았어.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상처가 묻어 있었다. 민재는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렸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몰랐어요. 그는 어머니의 희생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하연의 배신은 단순히 그를 아프게 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가장 소중한 사람, 어머니를 모욕한 것이었다. 민재는 제주에서 하루를 보내고 부산으로 돌아왔다. 그의 마음은 이미 결정되었다. 하연과의 결혼은 끝이었다. 그는 그녀에게 더 이상 기회를 줄 수 없었다. 그녀의 배신은 그의 사랑을 짓밟았고 어머니의 사랑을 모독했다. 민재는 아파트로 돌아가 하연을 기다렸다. 그의 손에는 그 낡은 음식통이 들려 있었다. 그는 그 통을 책상에 올려놓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하연아, 이제 우리 끝이야. 그의 눈빛은 단호했고 그 안에는 더 이상 흔들림이 없었다. 제주 바다의 파도는 거칠게 부서졌다. 새벽녘, 안개가 짙게 깔린 해변에서 강민재는 어머니의 낡은 목재 집 앞에 서 있었다. 그의 손에는 제주행 페리를 타고 오는 동안 단단히 쥐고 있던 음식통이 들려 있었다. 그 통은 단순한 플라스틱 용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어머니, 박수진 여사의 사랑과 희생이 담긴 증거였다. 그리고 그 안에는 이하연의 배신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녹음기가 들어 있었다. 민재의 가슴은 분노와 죄책감으로 뒤엉켜 있었다. 그는 어머니를 상처받게 한 하연을 용서할 수 없었지만 그보다 더 아픈 것은 자신이 어머니의 고통을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사실이었다. 문을 두드리기 전 그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이 문 너머에는 진실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진실은 그의 삶을 영원히 바꿀 것이었다. 민재는 제주로 향하는 페리 위에서 하룻밤을 보냈다. 부산을 떠나기 전 그는 하연과 말다툼을 벌인 후 호텔로 도망치듯 나왔다. 그녀의 배신 어머니를 시골 할멈이라 모욕하고 그를 멍청한 놈이라 비웃으며 심지어 외도를 암시했던 그 녹음은 그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었다. 페리의 갑판에서 바닷바람을 맞으며 민재는 어머니의 얼굴을 떠올렸다. 제주의 거친 바다를 배경으로 생선을 손질하던 어머니, 그의 학비를 위해 점심을 굶어가며 일했던 어머니. 그 사랑을 하연이 쓰레기통에 버린 것이다. 민재는 눈물을 삼키며 다짐했다. 엄마, 이제 제가 지켜드릴게요. 제주에 도착한 민재는 어머니의 집으로 곧장 향했다. 낡은 목재 집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지붕은 비바람에 삐걱거렸고 창문 틈으로 짠내 나는 바람이 새어 들어왔다. 문을 열자 수진 여사가 부엌에서 김치를 담그고 있었다. 그녀의 손은 거칠고 갈라져 있었지만 그녀의 미소는 여전히 따뜻했다. 민재야. 갑자기 웬일이야? 그녀는 놀란 표정으로 아들을 끌어안았다. 하지만 민재의 굳은 얼굴을 보고 그녀의 미소가 흔들렸다. 무슨 일이니, 아들? 그녀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민재는 어머니와 마주 앉아 음식통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엄마, 이거.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그는 녹음기를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다. 하연의 차가운 목소리가 방 안을 채웠다. 그 시골 할멈이 보내는 김치랑 멸치. 진짜 짜증나. 수지는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듣다가 눈을 감았다. 녹음이 끝나자 방 안은 침묵으로 가득 찼다. 민재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엄마,
이게 뭐예요? 왜 저한테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수지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녀는 천천히 입을 뗐다. 민재야, 하연이가 나를 집에 들이지 않았어. 전화도 안 받더라. 처음엔 내가 예민한가 했지? 하지만 계속 그러니까. 이상하다 싶었어. 그녀는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다. 그래서 음식통에 녹음기를 넣었어. 혹시 하연이가 듣고 마음을 바꿀까 해서. 하지만 내가 상처받을까 봐 말하지 않았어.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내가 행복한 가정을 꾸렸으면 했어. 그래서 참았지. 민재는 어머니의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듯 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몰랐어요. 엄마가 이렇게 상처받고 계신 줄도 모르고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수지는 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민재야, 내 잘못이 아니야. 넌 좋은 아들이야. 엄마는 내가 행복하기만을 바랐어.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다. 민재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제주 해변으로 나갔다. 파도는 거칠게 부서졌고 바람은 그의 얼굴을 스쳤다. 그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다. 엄마, 하연이랑 끝낼게요. 이런 사람과는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어요. 수지는 그의 손을 꼭 쥐며 고개를 끄덕였다. 민재야,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해. 하지만 어떤 선택을 하든 엄마는 늘 내 곁에 있을 거야. 그녀의 말은 민재의 마음에 깊은 위로가 되었다. 그는 어머니의 희생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녀는 그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쳤고 심지어 그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상처를 감췄다. 부산으로 돌아온 민재는 결심을 굳혔다. 그는 하연과 대면해야 했다. 아파트에 들어서자 하연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다. 그녀는 민재를 보자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민재야, 어디 갔다 왔어? 갑자기 연락도 없이. 하지만 민재는 그녀의 말을 끊었다. 그는 음식통을 테이블 위에 던지듯 올려놓았다. 하연아, 이거 열어.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하연은 당황한 표정으로 통을 바라보았다. 이게 뭐야?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통을 열었다. 그 안에는 녹음기가 들어 있었다. 민재는 녹음기를 켜라고 말했다. 하연은 망설였지만 결국 버튼을 눌렀다. 그녀의 목소리가 방 안을 울렸다. 그 시골 할멈. 민재는 멍청한 놈. 하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급히 녹음기를 끄며 외쳤다. 민재야, 이건 오해야. 내가 화가 나서 한 말이야. 하지만 민재는 그녀를 차갑게 바라보았다. 오해. 내 어머니를 모욕하고 나를 배신한 게 오해라고. 그는 그녀의 변명을 듣고 싶지 않았다. 하연아, 우리 끝이야. 이 집에서 나가.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그 안에는 더 이상 흔들림이 없었다. 하연은 울며 애원했다. 민재야, 제발.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하지만 민재는 그녀의 눈물을 믿을 수 없었다. 그는 그녀가 어머니를 모욕한 순간 그의 사랑도 함께 버려졌다고 느꼈다. 그는 차갑게 말했다. 내일까지 짐 싸. 변호사로서 깔끔하게 처리할게. 하연은 무릎을 꿇고 그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민재는 그녀를 뿌리쳤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아내로 볼 수 없었다. 그날 밤, 민재는 어머니와의 대화를 떠올렸다. 제주에서 어머니가 보여준 사랑과 희생은 그의 삶의 중심이었다. 하연의 배신은 그를 아프게 했지만 어머니의 존재는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웠다. 그는 결심했다. 그는 더 이상 하연과 얽매여 있지 않을 것이다. 그는 어머니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할 것이다. 민재는 창밖으로 부산의 바다를 바라보았다. 그 바다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의 마음은 제주의 따뜻한 바다로 향하고 있었다. 부산 해운대의 아파트는 고요했다. 새벽녘, 창문 너머로 바다가 반짝였지만 그 빛은 차갑고 낯설었다. 강민재는 거실 테이블 앞에 앉아 있었다.
그의 손에는 제주에서 어머니가 보내온 낡은 음식통이 놓여 있었다. 그 통은 단순한 용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어머니 박수진 여사의 사랑, 그리고 이하연의 배신을 드러낸 증거였다. 민재의 눈빛은 단호했다. 그는 하연과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의 눈물과 변명은 더 이상 그의 마음을 흔들 수 없었다. 오늘 그는 그녀에게 최후 통첩을 내릴 것이다. 그리고 그 너머에는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다. 어머니와 함께 제주의 바다를 배경으로 한 새로운 삶이 민재는 하연이 아파트로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그녀는 전날 밤 민재가 제주에서 돌아온 후 그를 피해 친구 집으로 갔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재는 더 이상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녀의 배신 어머니를 시골 할멈지라 모욕하고 그를 멍청한 놈시라 비웃으며 외도를 암시했던 그 녹음은 그의 가슴을 갈기갈기 찢었다. 그는 하연이 돌아오면 모든 것을 끝낼 작정이었다. 그의 결혼, 그의 신뢰, 그리고 그의 어리석었던 사랑은 이제 끝이었다. 오전 10시 문이 열리고 하연이 들어왔다. 그녀는 피곤한 얼굴로 민재를 바라보았다. 민재야, 어제 내가 너무 흥분했어. 우리 얘기 좀 해.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민재는 차갑게 그녀를 응시했다. 그는 테이블 위에 음식통을 가리키며 말했다. 하연아, 이거 다시 들어봐. 그는 녹음기를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다. 하연의 목소리가 방 안을 채웠다. 그 시골 할멈이 보내는 김치랑 멸치, 진짜 짜증나. 민재는 돈만 벌면 돼. 하연은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녹음기를 뺏으려 했지만 민재는 단호하게 손을 뗐다. 이제 변명은 필요 없어. 너 말 다 들었어. 우리 끝이야. 하연은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었다. 민재야, 제발. 내가 잘못했어. 그때 화가 나서 한 말이야. 너를 정말 사랑해. 하지만 민재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사랑. 내 어머니를 모욕하고 나를 배신한 게 사랑이라고. 그는 음식통을 들어 그녀 앞에 던지듯 내려놓았다. 이건 우리 어머니가 손수 만든 거야? 내가 쓰레기통에 버린 거지? 이제 이 집에서 나가. 오늘까지 짐 싸이.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그 안에는 더 이상 흔들림이 없었다. 하연은 흐느끼며 애원했지만 민재는 그녀를 외면했다. 그는 변호사로서의 냉철함을 되찾았다. 내가 변호사를 불러 서류 준비할게. 깔끔하게 끝내자. 하연은 그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민재는 단호하게 뿌리쳤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아내로 볼 수 없었다. 그녀의 배신은 그의 사랑을 짓밟았고 어머니의 희생을 모독했다. 하연은 결국 고개를 숙이고 방으로 들어가 짐을 싸기 시작했다. 민재는 창밖으로 바다를 바라보았다. 부산의 바다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제주의 따뜻한 바다로 향하고 있었다. 며칠 후 하연의 부모가 아파트로 찾아왔다. 그들은 딸의 행동에 대해 사과하며 민재에게 용서를 구했다. 민재 씨, 하연이가 잘못했어요. 저희가 잘못 키웠습니다. 하연의 아버지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하지만 민재는 차분히 대답했다. 아버님, 어머님, 저도 하연이를 사랑했어요. 하지만 그녀가 한 일은 용서할 수 없어요. 하연의 부모는 수치심에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다. 그들은 하연을 데리고 떠났다. 하연은 마지막으로 민재를 돌아보며 말했다. 민재야, 미안해. 하지만 민재는 그녀를 외면했다. 그의 마음에는 더 이상 그녀를 위한 자리가 없었다. 이혼 절차는 빠르게 진행되었다. 민재는 변호사로서의 경험을 살려 서류를 깔끔하게 처리했다. 법원에서 이혼이 확정된 날, 그는 홀가분하면서도 묵직한 슬픔을 느꼈다. 그는 하연과의 결혼을 후회하지 않았다. 그 사랑은 한때 진실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깨달았다. 진정한 사랑은 서로를 존중하고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것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이혼 후 민재는 큰 결정을 내렸다. 그는 대형 로펌에서의 화려한 삶을 내려놓고
독립적으로 작은 법률 사무소를 열기로 했다. 로펌에서의 성공은 그를 부유하게 만들었지만 어머니와의 시간을 빼앗았다. 그는 더 이상 그런 삶을 원하지 않았다. 그는 제주로 돌아가 어머니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다. 그는 사무소를 부산에 열었지만 주말마다 제주로 내려가 어머니와 함께 바다를 걷고 그녀가 손수 만든 음식을 먹으며 웃었다. 어느 날 저녁, 민재는 어머니와 함께 제주 해변에 서 있었다. 태양이 지평선 너머로 사라지며 하늘을 붉게 물들였다. 파도는 부드럽게 해변을 어루만졌고 바람은 짠내를 실어왔다. 민재는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엄마, 이제 다시는 엄마를 상처받게 하지 않을게요. 수지는 미소 지으며 그의 손을 꼭 쥐었다. 민재야, 넌 이미 좋은 아들이야. 엄마는 내가 행복하기만을 바란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그 안에는 자부심이 담겨 있었다. 민재는 바다를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그는 하연과의 결혼을 통해 아픈 교훈을 얻었다. 성공과 돈은 중요하지만 그것은 결코 가족의 사랑을 대체할 수 없다. 그는 어머니의 희생을 다시 한번 떠올렸다. 그녀는 그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쳤다. 그리고 그는 이제 그녀를 위해 살아갈 것이다. 민재는 어머니와 함께 해변을 걸으며 다짐했다. 이제부터는 가족이 먼저야. 그리고 존중이 모든 관계의 시작이야. 그 순간 제주의 바다는 그의 마음을 위로하듯 부드럽게 노래했다. 민재는 미소 지었다. 그의 삶은 이제 새로운 시작점에 서 있었다. 어머니와 함께, 그리고 진정한 가치를 깨달은 채로.